탈모는 흔히 40대나 50대 연령층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요즘은 20대, 30대 젊은 층에서도 흔하게 나타날 정도로 연령층이 점차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머리가 주는 신호를 가볍게 여기고 넘기다가 휑하게 비어있는 두피를 발견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탈모는 남성의 비율이 70%, 여성의 비율이 30%라고 합니다. 남성의 비율이 높기는 하지만 탈모는 성별과는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0명 중 4명 정도는 탈모 증상이 있다고 언급할 정도로 비율이 높은 편인데요. 탈모는 심각한 불편함과 미용상의 문제로 인해 큰 스트레스를 받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탈모는 초기에 발견하여 대처하는 것이 그나마 예후가 좋은 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탈모의 증상과 관련된 다양한 원인을 알려드리고 자가 진단 및 예방법까지 꼼꼼히 알아보겠습니다. 건강 지킴이. 탈모는 도대체 왜 생기는 걸까요? 탈모의 원인. 첫 번째, 유전적 원인입니다. 정수리 탈모는 유전적 원인이 크다고 하는데요. 가족 중에 탈모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통계적으로 자녀도 탈모가 생길 확률이 높다고 하네요. 단, 여성의 경우 남성에 비해 가족력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탈모의 원인 두 번째는 여성 호르몬의 감소가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여성의 경우 급격하게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게 되면 탈모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해요. 출산 또는 갱년기 여성들에게 탈모 증상이 많이 생기고 특히 지나친 다이어트는 치명적이라고 해요. 탈모를 유발하고 악화시키는 주범으로 손꼽히죠. 이 경우 균형 있는 양질의 영양소 섭취로 여성 호르몬을 채워주는 것이 좋다고 해요. 세 번째, 불규칙한 생활습관이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불규칙한 생활습관은 정수리 탈모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들쑥날쑥한 식습관과 수면 부족 외에도 탈색 및 염색 파마 등 두피에 자극을 주는 미용이 탈모의 원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탈모의 원인 네 번째는 약물 복용 여부입니다. 약인성 탈모를 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약물은 매우 다양합니다. 항암제가 대표적이지요. 항암제는 암세포뿐만 아니라 원래 분화와 성장이 빠른 정상적인 모낭세포와 소화기의 점막세포까지 함께 공격하기 때문에 탈모를 유발한다고 해요. 일상에서 쉽게 복용하는 처방약 중에서도 탈모 부작용 증상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약물은 의외로 많으니 현재 복용 중인 약물이 탈모 유발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지 꼭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만병의 근원 스트레스입니다. 탈모 원인 중 가장 많은 원인이 바로 스트레스가 아닐까 싶어요. 만병의 근원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이것으로 인해 신진대사가 낮아지고 모발에 산소 공급 및 영양 공급이 줄어들어 탈모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평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는 경우라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잘 관리하시면 호전된다고 하네요. 이 밖에도 내분비 질환, 발열, 수술 등 다양한 이유로 탈모 원인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탈모 증상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탈모 초기 증상. 첫 번째, 채모가 증가합니다. 의외라고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요. 채모가 증가하면 정수리 탈모의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다고 해요. 이는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머리카락이 줄어들고 반대로 채모는 증가할 수 있다고 하네요. 탈모 초기 증상 두 번째는 머리카락 두께 감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듯이 탈모의 초기 증상으로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탈모가 시작되면 대표적으로 머리카락 굵기가 줄어들게 돼요. 평소보다 머리카락 굵기가 줄어들었다고 느끼셨다면 탈모 초기로 의심해 볼 수 있어요. 평소 머리카락이 얇아서 비교가 어렵다면 비교적 탈모가 진행되지 않는 뒷머리 두께와 정수리
머리카락 두께를 비교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될 거예요. 뒷머리는 평생 동안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아 정수리와 뒷머리 두께를 비교했을 때 차이가 심하다면 탈모 초기로 의심이 가능해요. 세 번째, 머리카락 빠짐 증가입니다. 머리카락이 빠지는 개수가 평소보다 많다 느껴진다면 이 또한 탈모 초기 증상으로 볼 수 있어요. 정상적인 하루 탈모량은 약 50개에서 60개 정도인데요. 하루에 평균 100개 이상의 머리가 빠진다면 탈모 초기일 수 있어요.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일상에서 3, 4일간 빠진 머리카락을 봉투에 담아 눈으로 확인해 보는 거예요. 머리 손질할 때, 머리 감을 때 베개 밑에 쌓인 머리카락을 3, 4일만 모아보세요. 쉽게 확인하실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탈모 초기 증상 네 번째는 두피 가려움증과 피지 증가입니다. 평소보다 비듬이 많아졌다 느끼신다면 두피에 피지가 많이 쌓여서인데요. 지루성 피부염 증상은 두피가 붉게 변하며 비듬이 발생해요. 이렇게 두피 건강에 이상이 생긴다면 초기 탈모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가정에서도 간단하게 탈모 자가 진단을 해볼 수 있어요. 머리카락을 10가닥 내외로 잡고 적당한 힘으로 당겨보세요. 이때 몇 가닥의 머리카락이 빠지는지 확인해 보세요. 한두 가닥이 빠진다면 정상 범주에 속하고 4가닥 이상 빠진다면 탈모를 의심해 볼 수 있습니다. 아쉽게도 아직까지는 탈모 완치는 없지만 올바른 습관으로 어느 정도 예방은 가능한데요. 탈모는 무엇보다도 빠른 대처가 중요하다고 합니다. 지금까지는 탈모의 원인과 증상을 알았으니 탈모 예방 방법도 알아봐야겠지요. 탈모 예방 방법. 첫 번째는 식습관 개선입니다.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고기, 두부, 달걀, 콩, 호두, 칡, 생선, 채소 등 이소플라보노이드 함유 음식이 일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해요. 두피에 좋은 음식을 찾아서 골고루 섭취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요. 내 몸에 좋은 것이 들어가야 그게 소화 흡수되어서 올바르게 쓰일 테니까요. 호두 잎을 달인 물로 머리를 감으면 탈모를 예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새질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다고 해요. 탈모 예방법 두 번째는 저자극 샴푸 사용하기입니다. 두피에 무리가 가는 샴푸보다는 저자극 샴푸를 사용하세요. 두피를 충분히 물에 적시고 샴푸 거품을 풍성하게 내요. 두피를 부드럽게 마사지하면서 감아주시면 돼요. 마사지를 통해서 두피의 혈류를 개선하여 모낭의 영양 공급을 증가시키는 게 목적이에요. 단 두피가 지성이거나 지루성 두피염이 있는 분들은 마사지가 오히려 자극이 된다고 하니 참고해 주세요. 샴푸는 5분 이내로 빠르게 씻어내고 마지막에는 시원한 물로 헹궈주시면 모근이 수축하여 모발을 잡는 힘이 강해진다고 합니다. 머리는 샴푸 후 꼼꼼히 건조해주는 것이 중요한데요. 습한 곳에 곰팡이가 생기듯 우리 두피 또한 잘 말려주지 않으면 곰팡이가 서식하기 좋은 환경이 돼요. 미지근한 바람으로 두피부터 꼼꼼히 말려주세요. 탈모 예방법 세 번째는 흡연입니다. 흡연은 백해의 무익이라고 하죠. 이처럼 흡연은 모발에도 좋지 않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최대한 금연하는 것이 탈모 예방에 중요해요. 탈모 예방법 네 번째는 스트레스 해소입니다. 담배만큼 안 좋은 게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스트레스는 머리의 열을 증가시켜서 모발 탈락의 원인이 된다고 해요. 평소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직종이나 성향이라면 바로바로 스트레스를 풀어버릴 수 있게 운동이나 취미 활동을 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해요. 탈모 예방법 다섯 번째는 바로 오일을 사용한 두피 마사지 하기입니다. 시중에 판매하는 영양이 풍부한 오일로 두피를 마사지하면 모낭의 혈액순환이 원활해져서 건강한 두피를 만들 수 있다고 해요. 또한 모낭의 세포가 영양분을 많이 흡수하여 머리카락이 자라날 가능성이 최대화된다고 하니 실천해 보시면 좋겠죠. 단 소량으로도
떡진 머리 스타일이 연출될 수 있으니 개인의 상황에 따라 적절하게 적용하시기를 권해드려요. 탈모 예방법 6번째는 영양제 챙겨 먹기입니다. 아무리 신경 쓰려고 해도 바쁜 일상 속에 습관 만들기가 쉽지 않지요. 밥은 하루에 한 끼라도 꼭 먹게 되니 이 시간을 놓치지 말고 영양제를 챙겨 먹는 게 도움이 되겠어요. 두피 관련된 영양제도 시중에 많이 나와 있고 식사로 섭취하기 힘든 영양소도 한 번에 공급받을 수 있어서 아주 편리하게 모발 관리를 할 수 있어요. 참고로 비오틴은 5000 마이크로그램, 비타민C는 500mg이 적당합니다. 오늘 정보가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